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비트코인 반감기는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약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새로 만들 때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블록 보상은 50BTC였는데 그 이후로 2012년, 2016년, 2020년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25BTC, 12.5BTC, 그리고 지금은 6.25BTC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공급을 점점 줄여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감기를 가격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였죠.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반감기만 오면 가격이 오른다고 기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요즘 반감기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최근 아웃라이어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털 회사의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반감기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커졌고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반감기의 효과가 희석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요즘은 거래량 자체가 워낙 커져서 채굴자들의 매도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채굴자들이 시장 거래량의 1%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0.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둘째는 다른 요인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같은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또 2020년 팬데믹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죠. 즉, 반감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감기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감기는 여전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벤트예요. 다만 예전처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감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좀 더 분산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전처럼 반감기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반감기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나 시장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금리나 인플레이션, 각국의 경제 정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ETF 출시나 규제 변화 같은 시장 이벤트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 비트코인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자산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반감기는 더 이상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이 성숙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감기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보기란의 재테크방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